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실시간 자원봉사 앱 Be My Eye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Be My Eyes를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분은 시각장애자네요. 시각장애자인데 시각장애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은 시각장애자들한테 내가 불편함을 느낀 것을 다른 시각장애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만들게 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덴마크의 한즈 조겐 한즈 조겐 위버그라는 이 분이 처음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게 됐답니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곤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변화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한스 조겐 리버그 씨가 개발한 것은 비마이 아이즈라고 해서 누가 내 대신 무언가를 좀 보고 판단해주고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앱을 만들어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모든 시각장애자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시각장애자 분이, 저번에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그 지팡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1인이 혼자서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사회 저변에 많이 있잖아요. 암만 보도블록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그것이 수평이 제대로 안 맞거나 이러면 시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장애물들의 어떤 위치가 이 스틱 갖고 처리하지 못하는 위치가 된다면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의 문제점은, 지금도 저도 이 자료를, 비마이 아이즈라는 이 앱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다. 시각장애자들과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만나야지 되는 환경이구나 지금. 그런데 위버그 씨가 만든 이것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비마이 아이즈라는 앱을 통해서 이 접점을 만들어 주는구나. 내가 시각장애자고 내가 자원봉사자고 했을 때 비마이 아이즈라는 앱을 통해서 서로의 이 시각장애자의 불편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연결이 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굳이 당장 서로 대면하는, 만나서 대면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온라인의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서로 간에 1대1로 대면을 해야 되는 대면 방식이라면, 온라인 같은 경우엔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더라도 온라인만 연결이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지원 방식, 시각장애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1대1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죠. 위버그 씨도 그런 점에서 덴마크에서 아마 이 앱을 개발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버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엔 투자 미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베룩스 재단이라고 하는 데와 시각장애자인 협회로부터 30만 달러를 유치했대요. 그 다음에 IT 개발업체인 로버캣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앱을 개발하게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운영하는 방식도 굉장히 심플해요. 2015년 1월에 출시를 해서 현재 약 2만 2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 2만 2천 명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의 앱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분보다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을 거고, 시각장애자들이 그것을 앱을 통해서 그때그때 저걸 하는데, 이런 거죠. 비마이 아이즈라는 앱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가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시각장애자든 정상인이든 유통기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코드를 찍는 데가 있다거나 내지는 QR코드를 찍는 데가 있어서 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만 시각장애자 입장에선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QR코드의 위치라든지 이게 뭐 요철이 있어서 우리 점자 같이 있어서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도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데 점자가 돼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결론은 QR코드의 위치나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자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이 Be My Eyes 앱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각장애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앱 아이콘을 찾을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e My Eyes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Be My Eyes 앱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을 갖고 한 손에는 우유팩을 들었으면 이 앱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때 시각장애자분이 필요한 것은 이 우유의 유통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유통기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왠지 모르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는 뭔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그냥 남의 도움받지 않고 내가 비마이아이즈라는 어플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죠. 지금 위버그 씨가 만든 게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우유를 딱 선정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앱 핸드폰을 가지고 카메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반대편에 내가 이런 것을 도움받을 마트에 갔을 때 유효기간하고 브랜드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올리게 되면 자원봉사자 그룹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수행을 누르면 그건 지역적으로 어디 있든 상관이 없죠. 수행을 누르면 이 비마이즈 앱을 활성화시킨 장애인 분이 그 코너를 찾아갈 때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반대편에 있는 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직진하세요. 좀 더 앞으로 가시면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고 왼쪽에는 어떤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 오른 순서적으로 있으니까 몇 상단 몇 회 지금 잡으시는데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서울우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우유를 들었을 때 돌려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돌려보면 거기에 지금 유통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지금 그거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내지는 보행 중이라고 하면 비마이 아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지는 무언가를 같은 것을 영상을 그 장애인 분이 보여주는 영상을 가지고 그것을 그 자원봉사자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장애인 분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굳이 이 자원봉사자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잡고 뭔가 리드를 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닌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이런 간접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장애인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암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도 심리적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서 하면서 사회의 어떤 사회 생활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무언가에 기반을 했다는 점에선 굉장히 베스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꼭 비마이 아이즈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비마이 아이즈를 써야 된다 이런 측면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글로벌한 브랜드로 앱이 출시가 안 돼 있으면 덴마크에서만 쓰여지는 유럽 지역에서만 쓰여지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시각장애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영리 지금 이쪽에서도 이 위버그 씨가 만든 것도 비영리 단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뭐 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디고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와디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벤치마킹 하는 거죠. 위버그 씨가 했던 방법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단체에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지원도 받아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것을 굳이 현장까지 나가서 해주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죠.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이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들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의도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고 해도 실제 시각 장애자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Be My Eyes라는 위버그 씨가 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이디어 소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들 내지는 의견들을 한번 달아보면 저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알려줘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한국에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볼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잠깐이라도 아이디어 365 시간에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내일 시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 연결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시간도 기대 좀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 또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